그래서 이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뭘 풀어도 어려워요. 합격률 아무리 높은 것 같다 줘도 아직은 저희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쉬운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것도 어때요?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기억 안 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장 가셔서는 기억나게끔. 일단 1번은 분개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보통 예금 자산 증가, 자본금 자본 증가.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원재료예요. 그래서 자산 증가 뭘로 줬죠? 현금 줬죠. 자산의 감소.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돈 빌려줬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 그래서 자산 증가는 맞는데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어디에서 돈 줬죠?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맞았나 틀렸냐도 중요한데 맞았으면 내가 알고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래서 틀린 부분은 한 번씩 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거를 이제 선입선출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150개 팔아야 돼요. 몇 개 팔아야 돼요? 150개. 그러면 5월 6일에서 150개 팔면 몇 개 남죠? 50개 남죠. 50개에 얼마요? 200원. 그러면 만원.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100개에 300원. 그래서 얼마요? 3만원. 그러면 만원에 3만원에서 얼마요? 4만원.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면 땡입니다. 그래서 몇 개 팔았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팔아요? 밑에서부터 팔아요? 위에서부터. 왜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 3번은 그냥 컨트롤 F로 하세요. 그러면 몇 번 나와요? 아니요. 3번 나와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컨트롤 F로 찾을 때 4번에 소모품비 있죠? 여기 500번대 나오잖아요. 몇 번대 나와요? 500번대. 여기 500번대 나오면 800번대도 있는 거예요. 5 있으면 몇 도 있는 거라고요? 8. 근데 3번에 뭐라고 있죠? 무형자산 손상, 차손. 쳤더니 얘는 없어요. 1번에 개발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발비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런 거는 꼭 뭘로 확인을 해보세요? 컨트롤 F로. 그래서 1번에 여기 개발비 있죠? 2번에 경상 연구개발비 치면 여기 500번대 있잖아요. 500번대 있으면 몇 번대도 있는 거라고요? 800번대. 소모품비도 500번대 뜨잖아요. 그럼 몇 번대 있는 거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3번만 없어요. 1번, 2번, 4번이 있는데 3번이 없어. 그럼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오늘 합격 나도 시험장 가서 합격 점수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시험장 가서 한 번 70점 넘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 있었어요. 전산생부 2급이었는데 연습할 때 한 번도 못 넘겼거든요. 시험장 가서 한 번 넘겼어요. 근데 왜 넘겼냐면 시험 어쨌든 준비하니까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틀인가 3일 전에 본 거에서 다 나왔대요. 이론 15개가 진짜 다 나왔대요. 근데 다 맞춘 건 아니겠죠. 그래갖고 평소에 7, 8개 맞췄는데 그날 가서 12개인가 맞췄어요. 이론을. 그래서 시험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운 7, 기 3입니다. 본인의 실력은 30%예요. 운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자기가 본 거에서만 다 나와요. 안 되는 사람은요, 내가 안 본 거에서 다 나와요. 이게 참 웃겨요. 그래서 보면
정답이 없더라고요.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왜냐면 무형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1번이 틀린 이유는 모두 때문에 틀렸어요. 우리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뭐하고 뭐는 안 한다고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왜 안 하냐면 토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네, 뭐가 안 됐다고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 토지는 완성이 아니고 토지는 안 없어져서. 토지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하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 개발비 아니면 뭐 영어권,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저작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박진영 씨가 뭐 1년에 저작권을 얼마를 벌었다 라는 거 막 뉴스에 나오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작권이라는 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화폐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걸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폐성 자산이 아니에요. 화폐성 자산의 대표적인 건 재고자산 같은 거. 재고자산은 하나에 얼마야?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3번. 3번도 틀린 게 모든 자산은 예,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효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 푸실 때 본인이 아는 건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기억 안 나는 거는 다시 뭐 하시고요?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요건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 많이 나오냐면 글씨하고 숫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하라는 문제라고요? 분개해라. 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월 1일 단기간 보유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뭐죠?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단기 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매출 시에는요 그냥 비용. 그래서 지금은 뭐가 기억나야 돼요? 네, 수수료 비용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주에 4,200원이에요. 그럼 100주에 4,200원 하면 42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2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나왔대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 수수료를 얼마 줬죠? 2만원 줬어요. 얼마 줬어요? 2만원. 제가 뭐 만든 거 없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뭘로 줬다가 안 되어 있죠? 그럼 그냥 현금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현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7월 1일 날 100주를 주당 얼마에 팔았죠? 4,300원. 그러면 현금 43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치 갖고 있었어요? 42만원어치 샀죠. 맞죠?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다? 43만원에 팔았다. 그럼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 손실? 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얼마요? 만원. 근데 이거 어려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친 문제예요. 이거 맞추면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시험장 가셔서. 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얘 비용 증가죠. 맞죠? 얘는 뭐의 증가예요? 수익 증가예요. 그러면 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아니죠. 뭐가 더 많아요? 쓴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100만원만큼 뭐요? 손실.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봐요.
이익 얼마요? 10,000원. 예. 그래서 이거 나오면 4번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틀렸다 그래서 잘못되신 건 아니에요. 예. 이 문제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6번. 요건 외우세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워서 기억이 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뭐 외우셔야 되냐면 요거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예요. 이건 외워야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네. 왜냐면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발 나오면 무조건 지문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주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우리 부채는 채무예요. 그래서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우리 돈 갚아야 되면 대부분 현재 잘못한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거죠. 왜냐면 과거에 돈 빌렸어. 그럼 돈 갚아야죠. 과거에 외상으로 샀어. 돈 갚아야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원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우리가 갚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 뭐 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네, 한 달 후에 1,000만 원 갚으래. 그럼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막 돈 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잘못 빌리면 진짜 100만 원이 1년 만에 1,000만 원 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그 법 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7번. 자본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요? 자본. 그래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뭐요? 부채. 그래서 1번 보시면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주가 되려면 뭐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어요.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이나 부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본은 자산에서 못 뺀 거라고요. 부채 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가총액과 일치 안 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저기 어디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몇백조거든요. 걔네 자본이 몇백조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여기는 이론을 좀 아주 쉽게 낸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8번에 별표 3개. 그리고 요거는 좀 추가로 외워주세요. 앞으로 문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영업이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맨날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익에다 밑줄 치시라고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나오면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공식. 뭐요? 공식. 그래서 공식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물어본 게 뭐 물어본 거죠? 네, 판매비와 관리비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잖아요. 그럼 가운데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네. 그래서 여기 눌러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공식이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요게 빼기예요. 1 빼기 2. 근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예, 여기를 기억을 하시든가.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맨날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공식 아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 이거 판관비일까요? 아닐까요? 급여. 네, 우리 직원 왜 필요해요? 물건 뭐 해야 되니까? 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 상거래 채권. 이게 뭐냐면 판매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거래 채권이 매출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매출 채권은 판매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손 저기 상거래 채권.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 외 요건 관련 있어요, 없어요? 왜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영업에. 이자 비용 관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괜찮아요. 찍으세요, 편하게. 네, 있다 없다? 네, 없다예요. 네. 왜 없냐면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죠. 이자 주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다. 네. 그 다음에 기부금 어디? 네, 없어요. 왜냐면 기부는 목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급여하고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해야 되고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9번은 틀리시면은 공식 안 해오신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어요. 몇 번하고 몇 번 바뀌었다고요?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어요. 왜냐면 앞에 보세요.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어요. T자라고. 네, 무슨 품이요?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네, 같이 있으면 더하는 거고 따로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1번하고 바뀌었어요. 몇 번하고 몇 번하고 바뀌었다고요? 네, 1, 3번 바뀌었어요. 4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네, 4번이 틀린 이유는 더하기 빼기가 바뀌었어요. 기초하고 단기는 더해야 되고 기말은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네. 그래서 1, 3번 바꿔놓은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이유는 부등호가 뭐 했다고요? 틀렸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원가, 종합원가. 무슨 원가, 무슨 원가요? 개별원가랑 종합원가. 그래서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어저께도 적었고 내일도 또 적을 거고 엄청 많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은 고가, 종합은 싼 거, 저가.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원가표, 공정,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에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요런 거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네, 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조선업, 건설업 요쪽이 개별이에요. 왜냐면 배 만들거나 집 만드는 거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의 투입. 이게 전량 투입이에요. 무슨 투입이라고요?
전량 수입. 가공비는 균등 발생. 완 몇 개요? 300. 말 몇 개요? 200. 그래서 500. 그 다음에 완 몇 개요? 300. 200개에 몇 프로? 네, 그래서 400.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무슨 부문이요? 보조부문.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그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호.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요? 배부 순서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 무슨 단계?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화.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사전의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는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전기요금 우리가 이번 달에 썼죠. 이번 달에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나와요? 네,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전이 아니고 뭐예요? 사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사전 계산은 덜 정확해요. 왜냐면 사전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치가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2번 순위 정하면 무조건 단계예요. 그 다음에 직접은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정확성은 여기 보세요. 요 순서예요. 직접이 가장 부정확. 단계가 뭐요? 가장 정확. 그래서 4번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것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채점 하시는데 오늘의 목표는 50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50점. 다음 주 목표는 60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60점. 시험장 가서는 몇 점이에요? 아니죠. 제가 100점 아니라 그랬잖아요. 몇 점 이상? 10점 이상. 100점 넘으면 행복하지만 아직까지 100점 없어요. 현재까지 최고 점수 98점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목표는 솔직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100점 만들어 보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우시는 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명 넘은 반 다 붙여보는 거. 뭐 최근에도 뭐 5명, 6명 다 붙여봤어요. 근데 두 자릿수는 아직까지 다 붙여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붙였었던 게 19명 반에서 17명까지는 해봤어요. 뭐 4명에서 4명 붙고 5명에서 5명 붙고 이런 거는 자주 있는 일이라 그거는 별로 이젠 그냥 열심히 하셨나 보다로 끝이고, 이제 제 목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100점 만드는 거랑. 근데 왜 두 자릿수 넘으면 합격시키기가 힘드냐면 머리카락만 보여요. 10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한 8명 전후. 그러니까 10명 넘어가면 한두 명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10명 넘기는 반 다 붙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발급 의무 면제. 면제가 뭐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그래서 1번은 용역의 국외 공급은 왜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냐면, 이 세금 계산서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거 영수증 줘봤자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예 발급 뭐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번 맞아요. 자판기에서 영수증 받아보신 분 없죠? 네. 그래서 자판기는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짜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3번이에요. 간주 나오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외우라 그랬죠? 네, 왜 외우라 그랬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 받는 자의 뭐요?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공급 연월일 아니에요. 무슨 연월일이에요? 작성 연월일. 15번 면세에다 밑줄 치세요. 요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 면세 나오면 제가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불완전 면세 제도고, 그 다음에 환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이고, 네,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되려면 꼭 요걸로 받아야 돼요. 뭘로요? 계산서. 그럼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쌀 것 같은 거, 예, 이거 4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데 집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속철도가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KTX. 우리 KTX 없어도 살 수는 있죠. 근데 집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가면 부가세 돼요? 안 내죠? 네. 그 다음에 교육 받을 때 부가세 내요? 안 내요. 교육용역에서 부가세 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교육용역에서 운전면허학원. 네, 요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요즘 운전면허학원 관련돼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 시험에 잘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요즘 운전면허학원이 문 닫고 있대요. 수강생이 없어서.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나오면 운전면허학원은 세금 낸다 안 낸다? 내요. 네, 유일하게 내요. 학원들 중에서. 네,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또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